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으로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정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야경국가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국가는 국민의 언론과 출판,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실업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복지국가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전제는 적정한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8월 달에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2.6%고 청년 실업률은 5.8%로 그렇게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사람이 240만 명이고 취직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64만 명입니다. 이렇게 쉬었다거나 또는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실질 실업률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해서 실질 실업률이 21.7%에 이릅니다. 즉 5명 중에서 1명은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향후 20, 30년 내에 일자리의 반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또 급속하게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돌봄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복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인력을 정원해야 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우리 부모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돌봄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통해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지금 국가의 책무입니다. 결국 국가 일자리 책임제는 국민이 근로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의료 돌봄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내고 의료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 부문에서 실제로 국가가 농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